요즘 동네 남자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는 미용실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친구 박 씨가 귀띔해준 이야기였어요. 성민 씨, 요즘 그 미용실 원장 말이야. 머리만 감겨주는 게 아니래. 박 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네 아저씨들의 흔한 뒷담화려니 했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카페에서, 마트에서, 심지어 은행 대기줄에서도 그 미용실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벌써 2년,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과는 따로 살게 되었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더욱 조용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미용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어요. 미용실 이름은 정화 헤어였습니다. 상가 1층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새로 생긴 곳치고는 장사가 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중장년 남성 손님들이 유독 많다는 게 눈에 띄었죠.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도 정중해 보였어요. 그분이 혼자 사신다더라. 박 씨가 또 다른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새로 이사 온 거래. 그런데 미용실 하면서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박 씨의 말투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소문들을 그리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추측과 상상이 보태져서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호기심은 생기더군요. 혼자 살다 보니 머리 깎을 곳도 마땅치 않았고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은 집에서 너무 멀었거든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지나가면서 본 미용실 안의 정화 씨는 진짜 깔끔하고 우아한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갔다가 정화 헤어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손님이 꽤 많았어요. 거의 다 남자분들이었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기대에 찬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머리만 깎으러 온 것 치고는 너무 들떠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미용실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에서 머리를 다듬어 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손길도 그립더군요. 혼자 사는 남자에게는 그런 사소한 접촉조차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 미용실에 가는 다른 남성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이발할 때도 되었고 동네 소문의 진실도 궁금했거든요. 그저 가볍게 머리나 깎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금요일 오후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지갑에 현금이 충분한지도 살펴봤어요.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새로운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정화 헤어에 도착하니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기 의자에는 이미 3명의 남성 고객이 앉아 있었고 미용실 안에서는 2분이 서비스를 받고 계셨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중년 남성들이었죠.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화 씨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어요.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해놓았고 미용사 가운도 깨끗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아 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기 번호표를 건네주었어요.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님들의 모습을 관찰해 봤습니다. 모두들 뭔가 기대에 찬 표정들이었죠. 일반적인 이발소나 미용실에서는 보기 힘든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정아 씨가 목 주위에 타월을 둘러주며 물어봤어요.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전형적인 미용사의 친절함이었죠.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머리를 감기는 과정도 평범했습니다. 샴푸 향이 은은하고 좋았고 정아 씨의 손놀림도 능숙했어요. 다만 다른 미용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를 감긴 후에 가벼운 두피 마사지를 해주었다는 것이었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정아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두피 마사지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정아 씨의 모습을 보니 집중하며 일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어요. 중간중간 이 정도로 괜찮으실까요? 하며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미용실 서비스였죠. 마지막에 목과 어깨 부분을 가볍게 털어주며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목이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잠깐만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목 뒤쪽을 부드럽게 눌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시원하더군요.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정아 씨가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시원합니다.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어요. 집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이런 마사지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가끔 해주던 어깨 주무르기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단골분들에게는 항상 이 정도는 해드려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목과 어깨가 많이 뭉치시거든요. 정아 씨의 설명을 듣고 보니 납득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하는 표정들이었구나 싶었죠. 서비스가 모두 끝나고 계산을 하면서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오세요. 단골이 되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에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상한 소문은 오해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다들 왜 빠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더니 정아 씨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확실히 깔끔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과 어깨도 한결 가벼웠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정아 씨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첫 인상과 소문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여자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머리가 다시 길어졌고 무엇보다 그날 받았던 목 마사지의 시원함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런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남자에게는 그런 사소한 접촉도 큰 위로가 되더군요. 화요일 오전 평소보다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평일 오전이면 한산할 거라고 생각했죠. 정화 헤어에 도착해보니 예상대로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한 분이 서비스를 받고 계셨고 대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정아 씨가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왠지 기분 좋았어요.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친숙한 말투로 물어보더군요. 네, 부탁드립니다. 대답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머리를 감기는 과정은 비슷했어요. 다만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정아 씨가 더 여유롭게 서비스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두피 마사지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오래 해주었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잠이 얕아졌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혼자 살아서 그 기분 알아요. 정아 씨도 자신의 상황을 살짝 드러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왠지 친근감이 더 커진 느낌이었어요.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요즘 생활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정아 씨는 좋은 듣기 상대였어요.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주고 때로는 재미있는 반응도 보여주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쳐 있으세요. 잠깐만요. 정아 씨가 머리를 다 자른 후 제 어깨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톤이었어요. 그러더니 목과 어깨를 더 깊게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시원해서 자연스럽게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마치 침을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아 씨의 손길이 목에서 어깨로 그리고 날개뼈 아래쪽까지 깊게 풀어주었어요. 젊은 시절에 마사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혈자리를 잘 알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너무 시원해서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마사지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아내와 함께 살 때도 이런 마사지는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단골분들에게는 늘 이 정도는 해드려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몸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정아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살면서 몸의 피로나 결림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마사지가 끝났을 때 몸이 정말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목과 어깨의 무거운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떠세요? 정아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뭉친 곳을 풀어주시다니. 계산을 하면서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시간 맞춰서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명함을 건네주며 친근하게 웃어주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몸은 정말 가벼워졌지만 감정적으로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아마 오랜만에 받은 따뜻한 손길 때문일 거예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도 한결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정아 씨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 방문 이후 2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박 씨가 또 다른 소문을 가져왔어요. 요즘 그 미용실 원장 말이야. 밤 늦게까지 손님 받는다더라. 박 씨의 말투에는 이전보다 더 확신에 찬 뉘앙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밤늦게요? 저도 모르게 관심을 보이며 되물었어요. 어제 저녁 산책하다가 봤는데 9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것도 남자 손님이 한 명 있었어. 박 씨의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질투 같은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의심이었을까요? 그날 저녁부터 자꾸 정화 헤어 쪽이 신경 쓰였어요. 산책을 나갈 때마다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실제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동네에는 정아 씨에 대한 소문이 더욱 무성해졌어요.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들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더라.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해준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화 씨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도 모르게 다시 정화 헤어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자를 필요도 없었는데 발걸음이 향했어요. 또 오셨네요. 벌써 자르실 때가 됐나요? 정화 씨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조금 다듬어 주세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남성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화 씨와 꽤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화 씨, 지난번에 해주신 마사지 덕분에 정말 좋아졌어요. 그 남성이 말하는 걸 들으니 괜히 속이 쓰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도 좀 더 해드릴까요? 정화 씨가 다정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에게만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왠지 실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정화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제 차례가 되어 의자에 앉았을 때 정화 씨가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평소와 같은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다른 손님과 나누던 친밀한 대화를 본 후라 그런지 뭔가 달라 보였어요. 간단히 다듬어 주세요. 머리를 감기는 동안에도 계속 그 남성 손님 생각이 났습니다. 정화 씨가 저에게 해주던 마사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외로운 남자의 질투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을까요? 목이 또 뭉쳐 있네요. 정화 씨가 언제나처럼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길이 예전처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들도 똑같이 받고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몸도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어떠세요?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정화 씨가 제 상태를 눈치채고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로 대답했지만 표정에 다 드러났을 거예요. 정화 씨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평소보다 조용히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끝나고 계산을 할 때 정화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오늘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보니 정화 씨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용사인 정화 씨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화 씨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음에는 더 편하게 오세요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면서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산 지 오래되다 보니 작은 친절에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화 씨는 그저 친절한 미용사일 뿐인데 저 혼자 이상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여성에게 관심을 가져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혼자 질투를 하고 있다니. 나이 60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동네 소문들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정말 정화 씨가 단순한 미용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정화 씨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았어요. 진짜 깔끔하고 정중한 분이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방문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일주일 넘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 씨에 대한 관심과 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뒤섞여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산책을 할 때마다 자꾸 정화 헤어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우산을 들고 늦은 산책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평소라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밖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가 정화 헤어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문은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 씨가 말했던 게 사실이었구나 싶었죠.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던 순간 미용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걸음걸이부터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면서 걷더니 갑자기 다시 미용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유리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정화야. 야, 정화. 목소리가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정화 씨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요. 정화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성화를 부렸어요. 왜 이래? 다른 남자들한테는 다 해주면서 나만 빼먹어?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화 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정화 씨가 아픔을 호소하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기요. 큰 목소리로 외치며 그들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잠깐 손을 늦췄습니다. 손 떼시죠. 최대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싸움은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화 씨를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도 여기 단골이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자분이 싫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비가 계속 내려서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화 씨는 제 뒤로 살짝 물러서 있었어요. 아, 이것들이 진짜. 그 남자가 욕을 하며 정화 씨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참 한가하네.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몇 초간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위험해 보였지만 저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가 먼저 포기했어요. 재수 없어.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휘청거리며 사라져갔죠. 그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와 정화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정화 씨를 살펴보며 물어봤습니다. 정화 씨는 손목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손목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화 씨는 손목을 돌려보더니 괜찮아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란 기색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놀라셨을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화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될까요? 늦은 시간인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와서 산책 나온 거예요. 근처에 아직 문을 연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차라리 소주로 하죠. 정화 씨가 포장마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어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정아 씨가 먼저 주문했습니다. 저도 같이 마시겠습니다. 포장마차 사장님이 소주와 안주를 가져다 주었어요. 정아 씨가 소주잔을 들더니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놀라셨으니까. 제가 말했지만 정아 씨는 계속 마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아 씨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울어도 됩니다. 정말 무서우셨을 거예요. 제가 티슈를 건네주며 위로했습니다. 정아 씨는 한참 동안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 동네 분들에게 친절했을 뿐인데 혼자 산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한 상상부터 해요. 특히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동네에 도는 소문들, 늦은 시간 불이 켜져 있던 이유, 그리고 오늘 그 남자의 행동까지. 정아 씨는 그저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었을 뿐인데 일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젊었을 때 마사지 일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이나 어깨 아픈 분들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정아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분들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해드렸는데 그게 이상한 소문으로 번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품었던 의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아 씨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둘이 함께 소주 2병을 다 마셨습니다. 정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힘든 점들을 공유하면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어느새 굵은 빗줄기로 변해 있었어요. 포장마차 비닐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와,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정아 씨가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집까지 가기 힘들겠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아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그러네요. 우산 가져왔지만 이 정도 비에는 소용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포장마차 사장님도 오늘 비 예보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네요 라며 혀를 찼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 반이 넘어 있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이렇게 큰 비까지 내리니 택시를 잡기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정아 씨는 소주 때문인지 볼이 약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아까 겪었던 무서운 일 때문인지 아직도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면 제 집에서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남자가 여자분을 집에 모시자고 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되었지만 이런 날씨에 정아 씨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까 그런 일을 겪은 후라 혼자 있으면 무서우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너무 폐가 되는 건 아닌지. 정아 씨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 혼자 있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폐가 안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가까워요. 차라도 한 잔 더 드시고 술 깨고 가세요. 결국 정아 씨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무서운 일이 있어서 혼자 있기가 좀 그랬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군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큰 우산을 빌려주어서 둘이 함께 쓰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았지만 비바람이 워낙 거세서 둘 다 어느 정도 젖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아 씨의 어깨와 치마 끝부분이 흠뻑 젖어 있었고 저도 바지와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세요. 현관문을 열며 정아 씨를 먼저 들여보냈어요. 와,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정아 씨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배운 살림 솜씨도 도움이 되었고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큰 수건을 가져다 드리고 따뜻한 차를 우려놓았습니다. 정아 씨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위로하며 차를 건네드렸어요. 따뜻한 대추차였는데 정아 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아, 따뜻해요. 마음도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까 포장마차에서는 주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서로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정아 씨가 물어봤어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랑 함께 살 때는 저녁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너무 조용해요. 정아 씨도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특히 미용실 문 닫고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외로워요. 정아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손님들과는 대화를 나누지만 그래도 업무상 관계잖아요.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원래 삶이 이런 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내를 보내고 나이 들어서 혼자가 되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가끔 아내가 많이 그리워요. 정아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래요라고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비가 언제 그칠까요? 정아 씨가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날씨 예보 봐드릴게요. 제가 텔레비전을 켜서 날씨를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하네요. 날씨 예보를 전해드렸어요. 정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택시도 잘 안 다닐 텐데.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시면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침대는 제가 쓰고 소파에서 주무시면 돼요. 담요도 충분히 있고요. 정아 씨는 잠깐 고민하더니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라고 말했어요. 전혀 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보내드리는 게 더 신경 쓰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정아 씨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한 일만 생기네요. 침실에서 여분의 이불과 베개를 가져와 소파를 정리해드렸어요.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아 씨는 충분해요. 정말 고마워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침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정아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성민 씨. 네. 돌아보니 정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늘 정아 씨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봬요. 정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편안히 주무세요. 제가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무슨 소리에 깨었어요. 거실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정아 씨가 잠을 못 자시나 싶어서 조용히 나가봤더니 정아 씨가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안 오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오늘 일이 자꾸 생각나서요. 정아 씨가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얼굴에 아직도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우유라도 끓여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좀 앉아있고 싶어요. 정아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밖을 바라보니 비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았어요. 오늘 힘드셨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정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또 올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아 씨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아 씨가 저를 바라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전혀요. 만약 제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도왔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아 씨가 제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성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은 절대 자기 아내 이야긴 하지 않으세요.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정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2년 정도 되니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도 정아 씨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렇게 둘이 손을 맞잡고 앉아있다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정아 씨는 자연스럽게 제 품에 안겼고 저는 정아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이건 욕망이 아닌 위로의 스킨십이었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한 포옹이었죠. 그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두 사람 모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와 정아 씨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정아 씨는 더 이상 혼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함께 저녁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아 씨의 미용실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 무서운 일이 있은 후로 정아 씨는 저녁 늦게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몇몇 문제가 있었던 손님들에게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제가 지지해준 덕분에 정아 씨도 더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정아 씨 미용실에 들렀어요. 요즘에는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안부를 묻고 차 한 잔 마시러 가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정아 씨도 제가 오는 것을 반가워했고 손님이 없을 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4시쯤 미용실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정아 씨를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아야. 진짜 너구나. 그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언니 여기까지 어떻게? 정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정아 씨의 예전 지인인 것 같았는데 반가운 재회라기보다는 뭔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 여기서 미용실 한다더니 진짜네. 그 여성이 미용실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언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정아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해도 돼.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고. 그 여성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 예전 그 마사지 사건 이후 다시 이런 일 시작한 거야? 그 여성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정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미용실만. 정아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 여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아야, 똑똑한 너가 왜 또 그런 일을 해?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정화 씨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죠. 언니, 제발. 정화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더라. 남자들이 많이 온다고. 혹시 예전처럼 이상한 소문 또 나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정화 씨는 정말 성실하게 미용실만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 여성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손님이 뭘 알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정화 씨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골이기도 하고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화 씨는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화 씨가 제 뒤에서 고마운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여성이 한숨을 쉬더니 어조를 조금 낮췄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 보네요. 그냥 정화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정화 씨를 보며 말했어요. 정화야, 예전 일 때문에 너무 걱정됐어. 정화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언니, 과거 이야기는 여기서 하기 싫어요. 손님도 계시고. 정화 씨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화 씨의 과거에 뭔가 큰 상처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미안해. 그럼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그 여성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화야, 조심해. 예전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미용실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정화 씨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죠? 목소리가 무겁고 침울했어요. 꼭 말씀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억지로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정화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예전에 이혼하기 전에 마사지 샵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혼자 하는 작은 샵이었는데 정식으로 허가받고 제대로 된 마사지만 했어요. 정화 씨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했어요. 마사지 기술을 배웠으니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주로 어르신들이 오셨고 목이나 어깨, 허리 마사지만 해드렸어요. 정말 건전한 업소였어요. 그런데 단골 중에 한 분이 정화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정화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마사지샵에서 이상한 일을 해준다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소문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정화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였구나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동네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까지 이상한 이야기가 퍼졌어요. 몇몇 남성분들이 의도적으로 추파를 던지거나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정화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그 소문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화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고 마사지샵도 문을 닫아야 했죠.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오신 거군요. 제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손님들 목이나 어깨가 아파 보여도 선뜻 도와드리기가 무서웠어요. 또 이상하게 오해받을까 봐요. 그런데 성민 씨처럼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정화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민 씨는 정말 순수하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속셈 없이요. 하지만 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예전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정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또 예전처럼 되는 건 아닐까? 이번에도 동네를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저는 정아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정아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정아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워요라고 속삭였어요. 그때도 저는 그저 정직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정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근데 혼자 사는 여자가 손만 댔다 하면 그런 시선부터 받아야 했죠. 정말 억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아 씨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 왜 가끔 불안해 보였는지, 그리고 왜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그렇게 기뻐했는지 모든 게 납득됐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있고 정아 씨를 진심으로 아끼는 단골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아 씨는 떳떳하잖아요. 정아 씨가 제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어요. 성민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아 씨의 과거와 상처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욱 정아 씨를 보호하고 지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정아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3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알게 되니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산책을 하곤 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정아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민 씨,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아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경쾌했어요. 물론이죠. 몇 시에 만날까요? 저도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10시쯤 어떠세요? 사람이 너무 많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정아 씨 미용실 앞에서 만나요.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상적인 약속들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정말 활기찼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았고 상인들의 목소리도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뭐부터 살까요? 정아 씨가 물어봤어요. 정아 씨가 좋아하는 것부터 고르세요. 제가 대답하니 정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채소부터 볼까요? 정아 씨가 제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이 어머, 부부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웃으며 넘어가게 되었어요. 배추와 무, 당근, 양파 등을 사면서 정아 씨가 말했어요. 요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혼자 살면서도 맛있는 김치 먹고 싶거든요. 김치 담그시는군요. 저희 아내도 김치 담그는 걸 좋아했는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지만 예전처럼 슬프지는 않았어요. 성민 씨도 같이 담가요. 혼자 담그면 너무 많으니까 둘이 나눠서 먹어요. 정아 씨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생선 코너에서는 고등어와 갈치를 샀어요. 성민 씨는 생선 좋아하세요? 네, 특히 고등어 구이를 좋아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고등어 구워드릴게요. 제가 생선 진짜 맛있게 잘 구워요. 정아 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고기 코너에서 삼겹살과 소불고기를 고르면서 정아 씨가 말했어요. 요즘 미용실 단골분들이 많이 걱정해주세요. 성민 씨 덕분에 소문도 많이 좋아졌고요. 어떤 소문이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아 씨에게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정아 씨가 볼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이발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전처럼 이상한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정아 씨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성민 씨 덕분이에요.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등산 모임 친구인 박 씨를 만났어요. 성민 씨, 정아 씨랑 함께 계시네요.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아 씨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제가 어색하게 웃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아 씨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박 씨의 말에 정아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성민 씨, 등산 모임에서 모두들 축하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분 만나셨다고. 그 말은 들은 정아 씨가 말했어요. 동네 분들이 다 알고 계시네요.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정아 씨의 당당한 대답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우리는 저녁 준비를 위해 정아 씨 집에 갔어요.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아 씨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성민 씨는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정아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정아 씨가 고등어를 굽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글지글 소리와 고등어 굽는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죠. 다 됐어요. 정아 씨가 상을 차려주었어요.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군침 도네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용실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민 씨,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아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성민 씨가 매주 미용실 오픈과 문 닫는 것까지 도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정아 씨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실제로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미용실에 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정리하고 문을 닫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정아 씨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까. 덕분에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정아 씨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담소를 나누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정아 씨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일요일에는 함께 등산을 갔어요. 등산 모임 친구들도 정아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모두들 저희 둘을 부러워했습니다. 형,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친구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산을 오르며 정아 씨는 생각했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였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성민 씨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미용실 일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고 매일매일이 기대됩니다. 과거의 상처도 이제는 성민 씨와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외로움은 2배지만 함께 살면 마음은 2배 따뜻해지더군요. 이제는 정말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민 씨와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면서 진정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의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만난 소중한 인연, 오해와 편견을 넘어 피어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걸어가기로 한 약속.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